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개 취수장 가운데 낙동강 취수장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별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지류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시민의 식수를 퍼올리는 낙동강 범포 취수장입니다. 지난해 범포 취수장 원수에서 검출된 총 대장균수는 100ml의 평균 5,600여 마리.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수질 등급이 보통 이하로 생활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 전국 광역 상수도 취수장 가운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세계 취수장 원수에서 총 대장균이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부유물질이라든지 불연성 대장균수, BOD, COD 모든 면에서 낙동 원수 수질이 안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을 해야 되고,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낙동강 지류와 지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고 비점 오염 저감 시설 9곳을 설치합니다. 특히 오염도가 심한 지류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미리 할당해 지자체와 배출 사업자가 책임 관리하는 지류 총량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낙동강 보부터 전면 상시 개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녹조와 대장균까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수백 개의 유등을 강물에 띄워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수출돼 한국을 알리는 대표 상품이 되고 있는데요. 축제 행사장 연결합니다. 최세진 기자. 올해 행사에 쓰이는 등이 7만 개나 된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주 행사장인 진주성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등이 바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를 재현한 진주대첩 재현등입니다. 올해 주제는 빛으로 되살아난 진주성인데요. 주제에 어울리게 7만여 개의 등이 남강과 진주성 행사장을 빛으로 가득 메우게 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 때 외부와 연락을 위해 등을 사용한 데서 유래한 고유 축제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면서 해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곤충과 전통놀이를 테마로 한 움직이는 첨단 등과 중국 시안의 초대형 등 등 다채로운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함께 열립니다. 축제는 1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지난해보다 기간을 5일 늘리면서 총 3번의 주말과 휴일을 맞게 돼 관광객의 방문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남강 유등축제 행사장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 연고 프로야구단인 NC다이노스가 올 시즌 2위를 확정하고 3년 연속 가을 야구에 나섭니다.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NC다이노스가 간판 타자인 테임즈 선수의 음주운전 징계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NC다이노스가 정규리그 2위를 확정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창원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의 연속 경기에서 2경기를 모두 챙겼습니다. NC는 79승 3무 54패를 기록해 3위인 넥센 히어로즈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2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NC는 사실상 최근부터 우승을 노리고 포스트 시즌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테임즈와 박성민, 이호준 등 중심 타자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선발 출전 횟수를 줄이고 모창민과 조용훈, 지석훈 등 후보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경기 출장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최근 타격감이 떨어진 나성범 선수를 타격 기회가 많은 1번과 2번에 기용하는 등 우승을 위한 당금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판 타자 에릭 테임즈의 음주운전으로 정규리그 8경기, 플레이오프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라는 악재가 걸림돌입니다. 이제 약간의 문화 차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NC다이노스가 이태양 선수의 승부 조작 연루부터 테임즈 선수의 징계까지 침체된 팀 분위기를 극복하고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주변 서부 상권을 공항 복합 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달라스 공항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여기에 일본 간사이 공항까지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계획에 의해 항공 관련 산업과 물류, 관광, 레저, 비즈니스의 주거 시설까지 배치된 공항 복합 도시의 주요 사례들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명실상부 제2관문공항이 되려면 단순 공항 도시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항 복합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반경 50km 내에 20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고 항만 등 물류시설에다 관광, 레저, 비즈니스 산업의 기반이 조성됐거나 계획 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부산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 상권의 중심 기능, 나아가서는 동남권의 중추 관리 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에코델타시티나 영구개발특구, 명지국제신도시 등 서부산 개발 계획과 신공항 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들을 중앙정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에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김해 신공항 시설과 공항 복합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곧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약하게나마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내내 비는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한낮에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벌써 엿새째 비가 내려주면서 대기 중 습기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7도, 의령은 15도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낮 기온은 밀양 24도, 창원 23도, 거제와 김해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남해 22도, 거창은 21도로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남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관련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최근 경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위안부 관련 기념과 홍보, 연구 사업을 하도록 했지만 경상남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련 사업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4년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은 성매매 단속 때 숨진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 20대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숨졌습니다. 지난해 경남 산업재해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의 재해율은 0.6%로 전국 평균인 0.5%를 넘었습니다. 노동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 0.53명인데 경남은 0.81명으로 강원과 충북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감사관 기능을 강화합니다. 창원시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탁방지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청탁방지 전담팀은 지원과 조사, 감찰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 요양병원 2곳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14개 요양병원 가운데 창원 푸른 요양병원과 희연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 전문 인력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호스피스 시범 사업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동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입하는 캐나다 최대 유통기업인 짐 패티슨 그룹의 짐 패티슨 회장이 하동군을 방문해 교류 협력과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화계면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리는 경남 지역 수출 상품 상담회에 참석합니다. 수출 상담회에는 하동 지역 10개 업체와 창원과 통영 등 도내 11개 시군 20개 업체가 우수 농특산물 수출 상담을 벌입니다. 1961년에 설립된 짐 패티슨 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오버웨이티 푸드 그룹은 2014년부터 녹차와 딸기 등 하동 농산물을 연간 150만 달러치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심도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태극기 개양대가 설치됩니다. 거제시는 오는 4일 국학원과 공동추진 협약식을 갖고 기부금 모금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높이 111m의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의 동백섬인 지심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태평양 전쟁의 최후 방어진지로 사용됐으며 광복 이후 국방부에서 관리해오다가 오는 11월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경남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경제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우성 경남도의원은 지난달 29일 임시회에서 경남은 최근 조선과 기계,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경남경제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남경제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에 기술과 경영, 인력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무산된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의 청구 서명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과 7월 청구 서명부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겁니다. 당시 고발인들은 창원과 통영 등 67개 시군 서명에서 허위 중복 서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명인들이 스스로 서명했는지 모두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